저 좋아해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저렇게 먹으려고 하면 됩니까, 여러분? 정통 축구방송 축구뉴스 출발합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1010을 달성했습니다. 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1010이라는 대기록인데요. 오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엽 JTBC 해설위원 그리고 서우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근데 첫 질문이 서우정 기자님이 네. 저는 몰랐어요. 명칭을 바꿔야 된대요. 그 백수 아니냐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백수세요? 이게 아, 무슨 서우정 얘기예요? 기자로 서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서백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기자 백수? 그만두셨잖아요. 타이틀을 하나, 기자죠. 타이틀을 그럼 만들어주세요. 제가 네. 그러니까 5월 29일자로 다니던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기자를 하고 있는데 아. 프리랜서가 사실은 일이 있으면 프리랜서가 없으면 백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일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왜 백수냐고 아, 이거. 네. 좀 질문이 너무 무례했습니다. 아 제가요? 네. 대본 짠 사람이 무례한 거지. 그쵸? 그쵸? 대본 짠 사람이 네. 무례하네. 네, 서론이 너무 길고요. 아무튼 백수로 좀 불러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이제 아스널전에서 동점골을 터뜨리고 역전골 도우면서 네. 1010을 달성했잖아요. 대기록을 달성했다고 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죠. 일단은 굉장히 잘 봤는데 네. 사실 그날 경기가 아스날과의 경기였잖아요. 사실 9골 9개의 도움이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그 구 트라우마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정말 이게 오랫동안 이게 안 되면은 물론 사실 이게 뭐 타이틀이 걸려 있는 건 아니지만 텐텐이 그래도 이게 좀 걸려 있으면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이걸 득점하고 도움을 같이 올렸어요. 예. 게다가 동점골에 역전골에 도움을 주는 그렇습니다. 그 도움까지. 이게 또 아스날과의 경기였고 이날 승리를 통해서 또 이제 더 높은 순위, 그러니까 유로파리그 혹은 챔피언스리그 갈 수 있는 순위까지 기대를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면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9에서 10 넘어가기가 많이 어려운가 봐요. 트라우마라고 한 거 보니까. 제가 이게 트라우마라는 아홉수죠, 아홉수. 그렇죠, 아홉수. 제가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아홉수. 네. 아니 해설위원이 이게 표현을 못하시면 어떡해요? 이게 갑자기. 서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 서백수님 어떡해요? 네, 서백수입니다. 이게 되게 대단한 기록인 게 네. 골을 10개 이상 했고 도움을 10개 이상 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손흥민 선수 포함해서 유럽에서 올 시즌 7명만 달성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유다원 아나운서를 위해서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면 네. 골을 넣는 선수는 받아서 골을 넣는 거에 집중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가는 어시스트를 하는 건 어렵죠. 예. 근데 또 어시스트를 하는 선수들은 패스하는 부분에 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득점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득점을 막 30개 하는 선수도 도움을 10개 이상 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걸 쉽게 하는 선수가 유럽의 지금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리오넬 메시 그리고 케빈 더 브라이너 요 정도 선수들 올해도 이 선수들은 텐텐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했다는 거. 손흥민 선수가 이전에는 이제 개인 솔로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다라고 인식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도움도 상당히 잘하는 선수.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에릭센이 결국은 이적을 한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싶어요. 답답하니까 내가 패스할게. 도움할 내가 사람이 도와줄게. 없으니까. 네, 그런 좀 인식 변화도 있고 손흥민 선수도 이제 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그런 동료들을 이용하는 이타적인 플레이도 더 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또다시 골을 터뜨리면서 2경기 연속골이고요. 올 시즌 무려 30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사다난했는데 레드카드 퇴장이 있었고요. 네. 또 해병대 다녀왔습니다. 해병대 훈련소. 훈련소. 해병대 훈련소. 손흥민에게는 개인적으로 꽤나 복잡한 시즌이었는데 커리어 하이를 찍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대단하다는 게 예. 사실은 중간에 사주 기간이지만 훈련소 다녀왔고 훈련소 다녀오면 사실은 몸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네. 그걸 이제 다시 경기력을 회복시키는데 사실은 군팀 간 선수들도 3, 4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는 돌아가서 자가격리하고 뭐 이런 예.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해소하고 다시 지금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커리어 하이. 예. 제가 볼 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우리 나이가 아니라 만 28세인데 이때가 이제 축구에 대한 완전히 눈을 뜨는 시기가 되거든요. 이 시기부터 30대 초반까지가 보통 운동선수들이 특히 축구 선수들이 가장 커리어 하이를 많이 찍는 시기인데 자연스럽게 이 사이클로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 흐름을 앞으로도 한 4, 5년 정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4, 5년.
대단한 예. 것 같아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를 두고,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활용법 가지고도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 전에? 사실은 이제 무리뉴가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했냐라기보다는 무리뉴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데 무리뉴 감독은 뭐 3대 0, 4대 0 이렇게 이기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겼냐 졌냐 이것만 사실 중요하거든요. 결과를. 그렇죠.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재미없는 축구가 될 수 있는데 감독 입장에서는 승점을 벌어다 주면 좋은 감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무리뉴 감독이 뉴캐슬 전까지 24경기를 치렀어요 올 시즌 토트넘에서. 예. 근데 24경기 중에 19경기가 한 골 차 이내로 승부가 갈렸거든요. 한 골 차 내예요. 그러니까 뭐 3골, 4골 넣으면 팬들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한 골을 넣고 지킨다. 혹은 한 골 차로 우리가 벌어지면 그걸 지킨다. 이제 이런 개념의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후방,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보통 3, 40m의 라인 간격을 두고 뛰는데 정말 조밀해요. 어떤 때는 한 20m 간격? 그러니까 최전방, 최후방에 있는 선수들이 야 일로 와봐 이러면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이렇게 조밀하게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 덩어리로 뭉쳐서 다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빠른 스피드를 이렇게 튀어나가서 플레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아까 이 서백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커리어 하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폭발적인 드리블 이런 게 없어서 올 시즌 잘 못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거는 체감적인 거고 실제 기록은 정말 많은 골과 많은 득점을 올리면서 올 시즌 정말 올라운더의 능력을 갖게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던 시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용법은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좀 답답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좀 답답하게 전략을 가지고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무리뉴를 답답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근데 그런 스타일의 축구예요. 이기는 축구. 네,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차 위원님과 방송을 좀 여러 군데서 하는데 네, 무리뉴 빱니까? 저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어렵게 이길 필요는 그냥 이기면 되는 거예요. 승점만 벌어주면 된다. 그렇죠.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서 무리뉴의 과거 기록을 볼 때 토트넘에서 승점 몇 점 했지? 몇 등 했지? 이것만 기억나지? 득점 몇 골을 넣었어? 예.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서 기자님 어떻게 무리뉴 좋아하십니까? 저요? 좋아했었죠. 과거요. 좋아했었고 지금은 그냥 뭐 존중은 하는데 아, 그 사실은 무리뉴 감독이 유럽 무대에서 이제 메이저 감독으로 등극한 지가 이제 한 15년 정도 됐어요. 무리뉴 감독의 그 사이 15년에 물론 세세한 약간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씩 바뀌었을 수 있지만 큰 줄기에 무리뉴 감독의 축구는 그 15년 동안 한결같았어요. 그 축구가 정말 잘 먹혔던 시기도 있었고요. 뭐 인터밀란 때 트래블도 했고 포르투, 첼시 좋았는데 점점 현대 축구의 흐름도 바뀌어가고 있고 그 이전에 무리뉴 감독이 말하는 공간의 지배 그리고 좁은 간격의 축구가 분명 10년 전에는 트렌드였고 그 중심을 무리뉴 감독이 이끌었지만 지금의 축구의 어떤 전술적 트렌드의 핵심은 전환 트랜지션이거든요. 공격과 수비에서 얼마나 빠르게 전환할 거냐, 수비에서 공격을 얼마나 전환할 거냐. 그 속도감이 중요한데 무리뉴 감독의 축구는 현저하게 느려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하중을 특히 측면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많이 부여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저희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축구를 다루는 모든 미디어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무리뉴 감독의 축구가 세계 축구의 흐름에서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씀이신 재미없다. 네, 답답하고. 네, 조세 무리뉴 씨 존중 당연하지만 자 오늘 썸네일 나왔어. 네. 서 기자 조세 무리뉴 극혐. 무리뉴 씨.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손흥민의 활용 서 기자께 들어봤고 네. 우리 차 의원님은 손흥민 활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방법이 감독 바뀌지 않는 이상 손흥민을 뭐 다르게 활용하거나 손흥민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써주길 바라겠죠. 근데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뭐 한 시즌에 30골을 넣는 선수라면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선수는 지금 현존하지 않아요. 메시나 그 녀석밖에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어릴 때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독의 말을 안 들으면 경기에 못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의 고유 권한이다. 그렇죠. 예.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분은 극혐이고 한 분은 빠야. 그러니까 저는
확까지는 아니지만 평도 아니에요. 아, 존중한다. 예. 네, 네. 세상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 없어요. 세상에 무슨 극적 부만 있어요? 죄송합니다. 중도도 있어요. 저희는 중도예요. 아, 예, 예, 예. 중도. 네, 지금 여기 객관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손흥민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예, 예, 손흥민 선수 평가해 주신다면요. 먼저 차 의원님. 손흥민을 어떻게 평가하죠? 사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손흥민 선수가 딴 데서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손흥민은 이미 분데스리가에서 잘 뛰고 왔어요. 이미 두 리그를 뛰어봤죠. 예. 그리고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시즌이 14골을 넣었던 시즌도 있고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두 번째 시즌이죠. 16, 17 시즌인데 그 당시에 14골 넣었고 도움 8개를 기록했고 이미 두 번째 시즌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한 선수가 20명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걸 찍는 시점에서는 이제 이후에는 좀 넘어갈지도 모르지만 기껏해야 20명 안팎이란 말이죠. 한 팀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을 세우고 있다라는 건 어느 팀에 가면 간판 공격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선수를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고 검증 뭐 이런 단어로 이제 더 이상은 축구 팬들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시즌부터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로서 축구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손흥민 선수 빠르고 화려하고 그 오픈 찬스에서 확실하게 넣어줄 수 있는 양발 균등한 실력의 슈팅력 뭐 이런 것들 이미지가 있었지만 거기에 저는 이제 더 추가하면은 플레이가 더 간결해지고 상황 인식 능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게 성공하는 축구 선수들이 이제 사실은 운동 능력은 20대 초중반이 최절정이에요. 예. 그러면 20대 후반 들어서면 운동 능력은 점점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물론 그 속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죠. 운동 능력 저하에. 손흥민 선수도 분명히 이제 20대 후반이고 30대 초반 갈수록 저희가 레버쿠젠 시절이나 토트넘 시즌 초반에 보던 그 엄청난 스프린트를 하면서 넣는 골을 점점 보기는 어려워질 거예요. 운동 그렇죠. 능력이 저하기 예.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브라질의 호나우두, 호날두 말고 호나우두도 보면은 무릎에 이제 심각한 부상들을 당하고 자기의 운동 능력이 떨어질 때 예. 선택을 한 게 심플한 플레이였거든요. 정말 심플하지만 파괴력 있는 플레이. 저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보여주는 플레이가 거기에 점점 그런 스타일로 근접해 가고 있는 그렇게 가고 굉장히 영리하게 자신의 다음 4년, 5년 뒤에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예고한 시즌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왜 토트넘이 챔스가 어렵나 봐요. 어렵죠. 유로파리그 그 정도는 알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죠. 다 찾아보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맨시티의 징계 항소가 받아들여지면서 뭔 소리예요? 왜 챔스는 몇 위까지 나가나? 아니 방송 진행하면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몇 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로파 네. 누가 나가나 이제 궁금하는데 그러니까 챔스 진출하고 유로파 진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어려워요. 사실 네. 누가 우승하느냐. 네. 챔스랑 유로파는 아세요? 알죠. 그런 건 다 알죠. 근데 지금 토트넘 간당간당한지는 사실 조금 간당간당한 몰랐어요. 거는 성적 때문이에요. 챔피언스 리그는 이제 1위부터 보통 리그 3위 그리고 FA컵인데 보통 FA컵 우승은 제가 유다원 아나운서로 설명드릴게요. 보통 FA컵 챔피언 팀은 상위권 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1위부터 4위까지 챔피언스 리그를 가고 거기서부터 5위부터 7위까지가 유로파 리그를 가는 거죠. 지금 리버풀이 이미 우승 확정을 했고 예. 맨체스터 시티도 2위를 확정을 했습니다. 원래대로 했으면 맨체스터 시티는 다음 시즌에 2위를 하든 3위를 하든 1위를 하든 못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돈을 선수 영입에 있어서 돈을 사용하는 법을 그 기존의 룰을 지키지 않은 거죠. 구단 매출을 넘어서도 돈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UEFA에서 너희들 규정 위반이야. 너희들 챔피언스리그 당분간 못 나와. 이런 징계를 줬는데 맨시티가 아니야. 우리 결백한 증거가 있어. 이렇게 항소해서 맨시티 벌금만 내고 챔피언스리그는 다시 나가. 이렇게 돼서 사실상 지금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건 무산이 됐지만 예. 유로파리그 나갈 수 있는 5, 6, 7위 특히 7위 싸움을 놓고 레스터시티, 토트넘, 아스날 이 정도가 치열하게 경합을 하고 있어서 예.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마지막 목표가 이 유로파리그 진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쏙쏙 설명을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질타 강사? 제가 출발을 축구 정통 방송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거 뭐 누군가를 알려주는 과외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전문적인 방송입니다.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 기자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토트넘이 유로파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손흥민의 거취도 좀 불투명해질 텐데
펜텐 대기록 달성했고요. 올 시즌 커리어하이 찍었습니다. 이제는 토트넘을 떠나야 한다 이런 의견들 많은데 손흥민 이적료가 얼마나 됩니까? 떠나길 바라시죠. 약간 대본이 이미 저는 떠나길 가정에 바라요. 있어. 예. 저도 손흥민 선수가 축구 실력은 계속 좋아지고 정말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고민이 그거일 거예요. 왜 나는 커리어에 트로피 하나 없나? 그렇죠. 정말 예.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에 고생해야죠. 트로피가 없어요. 딱 하나 아시안 게임 메달, 금메달 하나 지고 있어요. 소속팀에서 트로피 하나도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로파 리그도 못 나간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분명히 토트넘에 남아야 할 거대한 명분 하나가 사라지는 거죠. 예.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가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이거는 시장 가치에 따라 가지고 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조금의 객관적인 시장에서 얘기하는 단가 얘기 언급되는 걸 보면 일단 트랜스퍼 마크라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 가치를 매기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매긴 최신 사이트로는 6,400만 유로, 약 860억. 예. 그리고 국제축구연맹 산하의 국제스포츠연구소가 또 이런 걸 선수 가치를 발표해요. 여기서는 7,560만 유로, 1,000억 원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는 아마 이 한 800억에서 1,000억 사이, 그 사이. 이 정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도 최근에 좋은 공격수도 거의 그 정도 급이에요. 예. 근데 800억에서 1,000억 원인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구단들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아무래도 당연히 돈 문제니까. 근데 이렇게 돈을 주고 데려갈 수 있는 구단이 있는 거예요? 일단 토트넘은 그렇게 안 내겠죠. 일단 그걸 먼저 봐야 돼요. 손흥민 선수가 202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 시즌이 끝난다고 해도 2021년이기 때문에 2년이 또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치는 꽤 높을 거예요. 기간이 많이 남았을수록 이 선수를 빼오려면 돈이 더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다음 시즌까지 뛰어도 가치는 많이 남아 있겠지만 올 시즌이면 그 가치가 더 많겠죠. 비교해 보면 이제 황희찬 선수가 이적한 라이프치히의 베르너 선수가 첼시로 갔거든요. 첼시로 가면서 대략 5천만 유로 이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선수가 뭐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시장 가치로 본다면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5천만 유로 이상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잉글랜드 구단이라면 그 정도는 낼 수 있다고 봐요. 최근 보면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 이런 데서 이제 뭐 돈을 많이 중개권료를 챙겨서 선수들을 영입한다 하지만 사실 이것만으로 다 영입하진 않아요. 최고의 수단은 대출이 있거든요. 내년 성적을 담보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그렇게 받아서 그걸 몇 년 거치를 해서 상환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 바로 내년에 성적이 나지 않더라도 이걸 거치를 해놓으면 2년, 3년 후에 다시 갚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무리수죠. 그렇죠. 만약에 그 성적이 안 나면 그냥 파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한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최소한 5천만 유로로 본다면 이걸로 잉글랜드 구단들이 파산이 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그 사네 선수도 바이에른 뮌헨으로 맨시티에서 옮겼고 그러면서 한 7천만 유로 정도를 아마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다면 시장 가치가 그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 최소한 그 정도의 가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돈을 낼 수 있느냐? 대출을 받으면 되죠. 낼 수 있다. 네, 낼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할부가 가능하다. 할부도 가능하죠. 그렇죠. 구단들이 일시불로 이적료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 큰 돈을 어떻게 일시불로 이게 다 지불해요? 되네요, 진짜. 그래서 계약 기간에 다른 것들을 나누고 거기에 또 뭐 그 시간에 갔는데 이적시켰는데 성적이 잘 나왔다. 그럼 또 옵션으로 보너스를 또 이적료를 얹어주기도 하고. 자, 관심 보이는 구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팀이 대표적일까요? 손흥민 선수는 지금 유럽에서 날거긴다는 클럽들은 거의 다 제가 볼 때 바르셀로나 빼고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바이에른 뮌헨도 르노이 사네 선수를 데려가기 전에 뭐 사네를 데려가는 손흥민을 데려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는 클럽 감독이 예전부터 도르트문트 감독 시절부터 손흥민 좀 사줘라고 얘기를 했던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있고요. 첼시도 얘기가 나온 적이 있고 유벤투스도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이탈리아 언론들은 극성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죠. 거기다 가장 최근에는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레알 마드리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페레스 회장이 너무나 좋아할 스타일의 선수다라고 스카이 스포츠는 그냥 헛소리는 안 하는 매체거든요. 공신력 있는 매체. 그렇다고 뭐 작업을 했다 이 정도까지 아니지만은 아마도 페레스 회장이 지금 뭐 아자르와 함께 또 짝을 맞출 측면 공격수를 찾는다면은
리버풀에 있는 마네 혹은 토트넘에 있는 손흥민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공식적으로 혹시 영입을 제안한 적도 있어요? 이건 사실 아무도 모르죠. 사실 이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게 밖으로 알려지게 되면 안 되는 게 에이전트들의 일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네. 서 기자님이 이번에 서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그 빅식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토트넘 제외하고 사실은 다 연결은 돼요. 바이에른 뮌헨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뭐 바르셀로나 관심이 당연히 뭐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손흥민이 시장에 나온다면 싫어라고 말할 팀이 누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텐텐을 가입한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자릿수예요. 텐텐을 가입한 이런 선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게다가 30이 안 된 선수? 그렇다면 그때 돼서 시장에 나왔을 때 가치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손흥민 이제는 이적해야 한다.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결같이 얘기해요. 이적을 해야 돼요. 유로파리그에 나가던 말던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던 말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제 30살이 다 돼가는데 이제 다음번 계약을 하게 되면 32, 33살이 될 거란 말이죠. 그때는 이 정도 뭐 5천만, 6천만 유로 얘기 못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기예요. 내년이면 29, 아홉수. 아홉수는 좋은 거 못하니까. 알겠습니다. 28. 네. 저희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컨텐츠들이 그거잖아요. 손차박 대전. 손흥민 차범근 박지성 중 누가 최고냐.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손흥민 선수가 불리한 이론이 그거예요. 손흥민 트로피가 없잖아. 차범근은 2번이나 자기 힘으로 우에파컵 지금 유로파리그를 들었어. 박지성은 맨체스터에 대해서 엄청나게 돈 올렸죠. 결국 저는 그래요. 커리어에서 나중에 그 선수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척도는 트로피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이 받는 트로피도 되고 팀이 받는 트로피도 되는데 손흥민 선수는 정말 지금 유럽 축구에서의 가치가 치솟고 있는 선수인데 해당 포지션에는 항상 3번 1, 2, 3순위 안에서 나오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정말 불운하게 트로피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 분들이라면 손흥민 이제 좀 트로피 드는 그 있잖아요. 트로피 셀레브레이션 들고 들어가서 와 하고 하는 거기에 손흥민도 같이 있고 손흥민도 받아서 들고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싶어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토트넘은 좀 어렵다는 걸 저희가 수년간 봤으니까. 추후의 컨텐츠 중 하나가 될 것 같지만 뭐요? 우리 서호정 기자가 갑자기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긴급 질문. 손차박. 차라고 했어요 지금 차. 아니 컨텐츠를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됩니까 여러분? 자, 손차박. 그 와중에 네, 정답만 듣겠습니다. 정답만. 네? 손차박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골라라고요? 예. 저는 박지성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같은 차씨라고.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이 컨텐츠 한번 만들어보고. 요즘 컨텐츠가 유행이 지났어요. 손차박 논쟁은. 손차박 지났어요. 지났어요. 근데 이건 담을 빠졌습니다. 언제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스테디셀러예요. 자, 그러면 이적하면 그때 또 해도 돼요. 그럼요. 여기 갔는데 손흥민 레알 마드리드 갔는데 이제 손차박 솜 아닌가? 그렇죠. 메시보다 잘하나?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유다운 아나운서도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 유다운 아나운서께 한번 여쭤볼게요. 뭐예요? 손흥민의 이적. 들어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돈 좀 많이 주고 촉으로만 얘기하세요. 아까 800에서 1000억이었는데 뭐 1000억 이상이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대우 잘해주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제 국민으로서 산에 배우가 별로 안 좋아요. 대우도 잘 받고 우승도 하고. 네, 다 그럼요. 되는 곳으로. 그럼 뭐 누구나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럼요. 예, 저는 닭장은 나가야 된다 이제. 탈닭. 이거 큰일 날 뻔이네. 그런 이렇게 그런 말을 함부로 지금 닭장을 나가야 된다. 무슨 뭐 이런 표현들 굉장히 예민해요. 큰일 나요.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닭장밖에 배고픈요. YTN 홈페이지에 씁니다. 요즘 와이프는 안 좋습니다 분위기. 조심. 자, 손흥민의 탈토트넘을 향한 팬들의 마음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빅클럽에 뛰면서 또 우승 트로피 들어올리는 모습 모든 팬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손흥민 텐텐 대기록 달성과 이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상엽 JTBC 해설위원 서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 뉴스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